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나 마음과 뇌에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미국 뇌신경학자 낸시 아드리아센의 말입니다. 미국의 뇌신경학자 낸시 아드리아센은요, 천재들의 뇌를 열다라는 책에서 일반인이 창조적인 뇌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것. 둘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어 명상을 실천할 것. 셋째, 상상하는 훈련을 할 것. 낸시가 추천한 훈련들의 핵심은 결국 일정한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할애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낸시는 이 30분의 시간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해요. 사람들은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편을 택합니다.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바로 그 방법이 여기 있음에도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카우치 포테이토와 창조적인 머리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카우치 포테이토와 창조적인 머리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베치 히데토의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울감은 굉장히 흔한 느낌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테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일을 더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베푸는 데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서에 공감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적어도 우울할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위에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의학적으로 적어도 우울증은 극복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규명되었고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있죠. 우울감이 극심해서 위험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자살이나 자해처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입니다. 그럴 때 우울증 약을 먹으면 호르몬의 분비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시적일지라도요. 그리고 몇 가지 좋은 방법들이 밝혀져 있지요. 자연 속에 머물 것, 동물과 함께 할 것, 햇빛을 볼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땀을 내서 운동을 할 것. 오늘 도마베치 히데토는 여기에 두 가지 조언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삶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될 것. 둘째, 나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야 대략 저도 의식하고 있던 바긴 했지만 첫 번째 조언을 듣고 와,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생각을 해가고 있거든요. 인생은 선택과 책임이다 라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책임을 지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러시듯 우리들은 인생에서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 대학을 택하면 더 행복할지, 저 회사를 택하면 더 행복할지, 이 사람을 선택하면 더 행복할지 하고 선택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다음에 지금 불행하다면 그때 내가 저 대학을 택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 회사를 들어갔더라면, 저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귀결되죠.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또 선택하기 이전에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선택한 후에는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내 후회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건 일단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면 그저 순간에 열심히 살게 됩니다. 선택하기 전에도 덜 괴롭고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고민을 해서 직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개를 받았고요. 내 관심 분야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고민 없이, 달리 말하면은 연봉이 더 높은 데가 없나 하는 것들을 비교 셈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요. 남는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최대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는 대기업도 아니야, 더 나은 데를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직장에 들어온 다음에 내내 불만에 가득했으면 이렇게 글이든 방송이든 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것도 더 적었을 거고요. 저는 이런 것을 일종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세가 있으면 우울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체험을 어떤 기억으로 간직할 것인가는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통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쨌거나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맞추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훌륭한 정신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통합하든 불리하게 통합하든 그것은 모두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뇌가 아니라 자신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기억을 통합할 것인가는 오직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남을 탓하면서 그 사람이 나빠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옳다고 고집하면 불만은 팽창합니다. 불만은 긴장을 불러일으켜요. 불만이 쌓인 채로는 대뇌 변형계의 활동이 우위를 차지해서 전두전야의 활동이 억제되고 몸과 마음은 모두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대개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만 개 중에는 항상 불만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불만에 휩싸인 삶은 정신의 변형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정신적 변형의 한 가지 증상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렸다거나 자기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며 관심이 항상 과거를 향해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게 우울증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실제로 우울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을 보면 장래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등 복권에 당첨됐지만 나는 우울합니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울증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데는 사람마다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난치병으로 병상에 있어서 장래가 비관적이라던가, 일하던 회사가 도산해서 수입이 끊겼다던가,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매번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등 반드시 어떤 사정이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킵니다. 사실 이런 우울증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멈추면 됩니다. 정말 우울증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되풀이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의심받고 직장에서 혼쭐이 나며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 이런 상태는 싫은 직장을 억지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모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그때는 작심하고 부모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모든 걸 놓아버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행복한 인생도 말입니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현실과 정신이 불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해롭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일과 인생에 대한 상담 경험으로 볼 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우울증에 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결이 어려운 큰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도 도망치지 않고 문제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곤란을 벗어날 수 있는지 최선을 모색하는 태도로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최선을 선택해서 얻은 결과가 최상의 결과이며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거의 항상 흡족해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나마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베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태도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라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최선의 선택을 방해하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낮은 에피커시 때문입니다. 에피커시는 자부심이자 자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예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해결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대개 에피커시가 낮은 사람의 주변에는 에피커시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당사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평가를 떨어뜨리도록 습관화됩니다. 그건 무리야 라든지 그런 꿈 같은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 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울증이란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거라고 말했지만 에피커시가 바닥까지 내려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위축된 마음의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지속시킵니다. 그렇다면 자기 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를 멈추면 우울증은 완화될 겁니다. 인지심리학적 방법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려면 자기 책임으로 최선을 선택하고 얻은 결과를 흡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메커니즘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 책임으로 최선을 선택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도파민은 행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의욕이 고취되었을 때 항상 분비되죠. 우울증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뇌 내 호르몬의 결핍 상태입니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들은 우울증을 치료할 때 뇌 속에 세로토닌 양을 늘리는 약을 처방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에피커시를 높이면 도파민과 더불어서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서로 밀접한 사이인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세로토닌도 분비되지 않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뇌 내 세로토닌의 농도가 올라가면 우울증은 확실히 개선됩니다. 이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가 없는 것은 순전히 의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도마베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진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